엄마 밥이 최고라고 얘기하면서 남편들은 꼭 또 아내가 밥을 차려야만 먹어요. 엄마 밥이 그렇게 좋고 그렇게 예민하면 본인이 만들어 먹으면 되는데 본인이 재현하면 되잖아. 근데 그걸 아내가 꼭 밥을 차려야만 이러고 남편들이 꽤나 옛날엔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남아있는 분한테. 지금도 조금이나마 남아있는 분에게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희은 마담님께 드릴게요. 밥 해달라 남편 때문에 죽고 싶은 적? 밥을 그렇게 하시는 제가 이제 공연을 1년에 한 몇 번 하면은 이제 소극장 공연일 경우는 여러 날을 하게 되죠. 주말에는 일찍 끝나요. 그러니까 저녁밥 때에 이제 집에 가게 되죠. 그럼 나 밥 안 먹었어? 그래요. 당신 공연하고 오면 왔는데. 같이 먹으려고. 어떻게 뭐 일하고 왔는데 차려놓은 게 당신 오면 같이 먹으려고 밥 안 먹었어. 그러면 진짜 거기서 쓰러지고 싶어. 저는요, 쫑 파티나 이런 거 안 해요. 왜냐면 난 쫑을 할 기운이 남아있질 않아요. 다 쏟아붓으니까. 네, 그냥 거기서 쓰러지고 싶은 걸 가까스로 집에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좀 해놓은 반찬에 뭐 미리라도 뭐 좀 차려주고 그러면 나를 반찬이 냉장고에 있는데 국 좀 데우고 그러면 되는데 나 밥 안 먹었어 같이 먹으려고 하니까 진짜 거기서 이렇게 쟤처럼 싹 쓰러지고 싶은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무슨 내가 집을 비울 때도 첩첩이 막 그냥 찬압에다가 이거저거 마른 반찬 좋아하니까 쫙 해놓고 가면 안 해. 안 끓여 먹어. 안 끓여 먹어요? 친구를 일부러 섭외를 해서 밖에서 먹고 들어오든가 그러지 해놓고 간 게 그대로 있어요. 짜증나. 그러니까 한편으로 또 이해도 가는 게 혼자서 쭉 미국에서 있었으니까 그 적막하고 혼자 먹는 밥이 너무 싫을 수 있지만은 제가 환갑 남기고 나니까 나도 좀 누가 밥 좀 해줬으면 진짜 우렁각 씨가 나한테 있었으면 좋겠다. 난 소원이 딴 게 없고 남편이 요리 학원을 가서 좀 60 넘어서 개과천선해가지고 좀 몇 가지의 찌개와 밑반찬을 해서 많은 진수성찬을 원하지도 않아요. 김치 집에서 같이 해주시면 안 도시락 싸가고 아침 같이 먹고 저녁 집에 와서 그럼 삼식이에요. 힘든 일인데. 삼식이야 삼식. 음식을 잘하셔서 그래요. 아니 밖에 맛집이 그렇게 많은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버릇을 잘못 들였어. 근데 저부터도 예. 바깥에서 일을 하고 그러니까 정말 지긋지긋했어요. 사 먹는 거. 밖에서. 그러니까 난 제일 화나는 게 언제 한번 밥이나 먹지 그러면 난 너무 화가 나. 아니 돈이 없어서 밖에서 밥을 못 사 먹니? 그러면 누가 언제 한번 밥이나 먹자 그러면 그래 언제 어디서 지금 정해 막 이래. 그런 게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정말 소찬이라도 집에서 자기가 뭔가를 정성스럽게 해서 이렇게 딱 차려내는 거를 먹고 싶고 그렇게 얘기를 나누고 싶지. 나부터도 그런데 그러니까 그 남자의 10분이 아니 근데 공연 나는 끝나고 난 다음에 들어와서 나 안 먹었어 그러면은 같이 먹으려고 안 먹었어. 그러면은 아니 왜 이렇게 나 그러면 하셨어요? 진짜 티도 안 내셨어요. 확 쓰러지면서 죽으림을 다해서 차려내요. 저런 몸매로 쓰러지면 안 믿는단 그러니까. 말이야. 나는 중학교 때부터 그래. 조회 시간에 이렇게 애들이 하얘지면서 픽 쓰러지는 애들 있지? 나지. 입술 하얘지면서. 난 너무 소원이야. 나도 소원이었어요. 저도 쓰러지고 싶은 인상이 옹기래가 없어요. 옹기래가. 일어나서 인사드려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체력 받고 싶어. 앞으로 30년. 맞아. 그렇게 해줬으니까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해댔으니까 시어머니 맨 처음에 보던 날 뵙던 날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나 머리 그때 요렇게 짧게 잘랐었거든. 지금보다 20kg이 덜 했을 때고 그가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그 속에 지나가는 말이 들리는 것 같아 선생님. 밥이나 해 먹이겠어. 이런 말씀이 들리는 것 같더라. 그래서 어머니 저를 이렇게 보시면서 지금 우리 아들 밥이나 해 먹이겠어 싶으시죠?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기억이 나서 사실 죽자고 헤매겼어요. 저렇게 덤벙거리고 저렇게 배가 쓰이게 생겨가지고 어떻게 밥이나 차려 먹이겠어?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한 밥은 제가 제일 잘 먹어요.
제가 먹기 위해서도 차릴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요, 남편 입장에서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아내가 이제 맞벌이, 선생님도 이제 맞벌이인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일을 하고 들어온 아내한테 나 들어오면 밥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밥 좀 해줘. 그 행위 자체가 그렇게 꼴보기 싫은 건가요? 꼴배기 싫다기보다 좀 경우가 맥이 툭 빠지지. 맥이 착 빠져요. 우리 집엔 언제나 밥이 있어요. 밥이 끊어진 적은 없어. 근데 그 밑반찬도 있어요. 말한 뉘앙스가 자기 기다렸다 같이 먹으려고. 아니, 톤은 상관없어. 톤은 상관없어. 아무리 나이스하게 얘기해도 그냥 정말 화를 내더라도 좀 해결하고 있었으면 할 때가 있어요. 정말 같이 먹고서 한 거라면 몇 시에 들어와. 그럼 내가 7시쯤 도착해. 그러면 그때부터 남편이 반찬 내놓고 숟가락 내놓고 저렇게 밥 차려고 계산적으로 그러면 이게 사는 진짜 같이 먹고 그렇지. 싶은 거지. 그러니까 어떤 때 노래를 너무 하면 노래 멀미가 나요. 노래 멀미 있어요. 그리고 더빙 같은 것도 막 진짜 다큐를 60분짜리를 계속 하면 이렇게 멀미가 나요. 그럴 때는 정말 냉수에 말아서 오이지 이렇게 약간 간 뺀 거 고추장에 찍어 먹어도 뭐 그렇지 깻잎절임 하나 넣고 그래도 비유가 싹 내려가는 그런 때가 있다고. 근데 선생님 정도 되는 자기 직업의 전문 분야에 내공이 있으시면은 굳이 100을 다 안 쏟아내셔도 되잖아요. 97 정도만 쏟아내시고 그 삶을 밥을 채우라고? 들어오셔서 자기한테 쓸 에너지가 없는데 그 삶을 또 굳이 노래를 하고 오셨는데 집에서 그 밥을 근데 1년 나는- 364일 했으면 하루쯤은 좀 차리셔도 되잖아요. 나는 초대 손님이 없이 혼자 해. 그리고 혼자 노래하지? 율동도 없어. 꼭 무슨 헌병처럼 서서 노래한다고. 그렇게 하고 오면 몇 곡을 부르시죠? 보통? 콘서트에서? 보통 21곡? 21곡을 부르고 와요. 언니 그래 한번 해주지 말아봐요 이제. 아니 그러니까 이제는 좀 개과천선해서 좀 달라지고 있어. 그게 사실 아름답지 않아요. 저희 장모님도 저희 집에 오면 어머님 그냥 주무시고 가세요. 주무시고 가세요. 그러면 마지못해 이제 별이가 있으니까 마지못해 주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벽 5시면 가셔. 아버지 우리 밥 깨기 때문에. 전에 가셨다. 이러면 어머니 언제 가셨어요? 그러면 왜 가셨어요? 그러면 아버지 밥 때문에. 세상에. 자기는 밥 때문에 가신 거야. 아름답죠. 근데 그게 아버지도 안 형 말대로 차려드시는 거죠? 그런 장모님 모습이 전 되게 아름답고 아름답죠. 되게 존경스럽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가 아름다워요? 남편이 정말 아, 아침에 왜 가서 그래? 씻는 내 장모님 내가 아름답다고 네가 왜 안 아름답다고 아니, 남편을 생각하는 저 마음이 그렇잖아요, 형님. 아름다운데 못 살겠다. 아름다움으로 몰아붙여서 그걸 안 할 때는 안 아름답다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 요즘 예. 나는 누군가의 희생을 밑받침으로 한 거는 아무리 미화시켜도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아니 우리 그게 왜 희생이에요? 이 세상 모든 아니에요. 남자는 장가가기 전까지는 어머니, 어머니의 희생을 밑거름으로 자라는 나무. 결혼 후에는 아내의 희생을 밑거름으로 자라는 나무. 근데 그게 이제 선생님들 세대 어머님들이 우리 세대까지는 나는 잘 이걸 먹지 않아요? 받아들이고 이걸로 내 운명으로 생각하고 살겠다고 사셨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여자분도 없고 그렇게 생각해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게. 우리 마담님들 네, 예. 그럼 어디서 아름다워요? 아침밥 안 하는 게 어디서 아름다워요? 그리고 여자가 아니 누가 아름다워요? 아침밥 좀 아유 저기 그분 어디서 아름다워? 어이, 오빠 토스트 파는 아줌마가 진짜 그 아줌마가 아름다워? 그 아줌마가 자기 집에 영광 아니야 그분도 누구의 엄마야. 그러니까 그 엄마가 정성을 들여 파는 걸 사 먹을 때 아름다운 거야. 그렇게 어머니가 해주는 매일 따뜻한 밥을 먹고 자란 남자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저는 아침에 잠이 많아서 못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또 주변에 요리사분들이 많기 때문에 맛있는 걸 얻어다가 데울 수 있게 냉장고에 넣어놓고 저는 자요. 그럼 신랑은 데워서 먹고 아내가 깰까봐 커튼을 잘 닫아놓고 출근을 하죠. 얼마나 아름다우십니까? 나 진짜 내가 말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아름답다는 걸 아름답지? 보편화시키지만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건 나 정말 나는 그렇게 생각해. 물론 자기 일도 힘들지만 차윗집에 가가지고 나도 쉬고 싶지만 새벽에 일어나서 남편 생각해서 그 새벽길 가는 그 걸음걸이와 그 차리는 선배가 아름답지 어떻게 그걸 내 진짜 아무리 시대가 바라고 해도 아름다운 건 아니에요. 내가 왜냐면 데워 먹는 게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데워도 겁나 맛있어. 저도 저희 남편이 제가 10시, 11시에 녹화 끝나고 들어가도 술을 좋아하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안주. 뭐 먹을까? 이거 하면은 안주는 사실 저희 남편은 마른 안주를 안 먹어요. 만들어. 근데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만들어주게 됐어요. 처음에는. 왜냐면은 그게 왜냐면 저는
아무것도 없는 미국에 유학 가서 시작을 해서 만들어줄 사람이 나만 쳐다보니까 만들어주는 게 그게 버릇이 되더니까 얼마나 제가 아름다워. 그걸 했어요. 그때는 내가 일을 안 하니까 에너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밤 11시 반에 만들어 달라 그래도 뭐 해산물 녹여갖고 다 만들어줬어요. 근데 와서 내가 녹화 끝나고 딱 했는데 그걸 만들어 달라니까 내가 이걸 만드는데 정말 내가 이게 독을 만드는 거지. 왜냐면 이상한 걸 넣게 돼? 너무 아니 화가 나는 거지. 화가 나니까 정성이 없어서. 없어요. 왜냐면 다 너무 힘들거든. 이걸 굳이 지금 먹어야겠어? 이런 생각이 여기까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는 절대 살아야 돼. 아 뭐래? 난 아름다워. 네. 여기 경찰이죠? 여기 지금 왜 아름다운 것 때문에 그래. 그냥 답답한 게 여기까지 올라오면 얘기를 하시라고요. 많은 여성분들이 그게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얘기 그래서 못하세요. 얘기하고 이제는 대신 안 해요. 못해놓고는 남편을 그렇게 길들여놓고 나중에 가서 나도 하기 싫었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하지 마시라고요. 아니 여자도 바뀌거든요. 해주고 싶을 때가 있고 아니, 이제는 어느 정도 한계에 똑같아요. 달하면 다 싫어요. 그것도 똑같아요. 신혼 초에는 알콩달콩 사는 신혼집에 대한 어떤 판타지 때문에 자기 아니야. 자기 시간이 만족을 위해서 많았어. 하는 경우가 꽤나 있어요. 단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더 이상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못 하게 되죠. 그렇게 됐을 때 마치 결혼 전에는 나한테 그렇게 다정하고 잘해주던 남편이 왜 결혼하고 바뀌냐고 똑같은 똑같아. 거예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서로 그런 거에 대한 기대치를 갖지 않았으면 좋겠고 사실 제 아내는 전업주부거든요. 전업주부인데 제가 한 달에 한 서너 번 저녁 식사하는 게 다예요. 네. 아침은 제가 알아서 뭐 선식이든 뭐 바나나 하나든 먹고 나오고 점심은 나서 사 먹고 저녁에 절대 굶지 않죠. 무슨 소리야 나의 소중한 식사를. 그런데 며칠 전에 너무 힘들어서 쇠고기 국에다 야채 좀 걸어 먹으면 딱 좋겠더라고. 제가 또 아는 단골집이 또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와이프가 척추 교정원에서 척추 교정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았어. 그럼 내가 저녁은 알아서 해결을 할게. 그래서 이제 동생을 불러가지고 그 단골집 가서 대접받으면서 잘 먹었어요. 그럼 된 거예요. 왜 정성이라는 그 아내의 정성만 있어야 되나? 그 국수집에 그 아줌마의 정성이 얼마나 대단해요. 가면 서비스 덤을 얼마나 주는지를 몰라요. 그 푸짐하게 잘 먹으면 그게 저는 멋진 저녁 식사라고 생각해요. 돈을 내면서 아름다우십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게 가족 간에 나는 어떤 게 아름다워. 지금도 말씀해 그 희생이고 뭐 어머니가 그 오시면서 투덜대실지 모르겠지만 그 걱정하는 마음이 먼저 드신 건 어쨌든 그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희생을 아니야. 하는 그건 알아요.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저도 차려줘요. 국회에서 밥을 없애줬다. 그게 이제 다 죽을 거 먹죠. 집에 부엌을 없애버릴까요? 지방 가스레인지 누우면 연예계. 저는 사실 저희 애들하고 협업해요. 그러니까 저는 젓가락 숟가락 니들이 놓고 물컵 갖다 놓고 뭐 끓이고 그리고 남편은 국 같은 거 이제 뜨거워지면은 국 떠갖고 갖고 와. 뭐 이렇게 해서 그냥 하고 저는 애들한테 요리를 가르쳤어요. 방학 때. 그래서 미역국 끓여서 니들이 생일날은 니들이 미역국 끓여 먹는 거야. 그래서 지들이 미역국 끓여가지고 엄마 생일날 놔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미역국 그냥 해서 놓고. 그리고 뭐 이렇게 생일날 자기가 자기 미역국을. 왜냐면 저는 애들이 밥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기운이 없기 때문에 애들이 아 우리 엄마가 저러다 부엌에서 쓰러지겠구나 하는 표정으로 일을 해요. 너무 버티고. 네, 너무 버티고 있어. 어떤 경우에도 씩씩해 보여.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 약간 약하게 보이면 애들이 아 우리 엄마가 기운이 없구나. 그러니까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가끔 제가 이렇게 집에 가면 저희 애들이 뭐 밥도 해놓고 뭐 이렇게 음식도 하면서 엄마 이거 제가 만들어서 먹었어요. 그러면 안 계실 때 남편분도 차려서 직접 드세요? 그럼요. 네. 저걸 말하는 거구나. 이제는 네. 되게 중요한 게 그래? 그럼요. 왜냐하면은 저는 맨날 나와서 요리하는 거 싫어요, 밥도 싫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밥 할 줄 알아요, 잘해요. 밥만 하는 건 잘해요. 어렸을 때 엄마한테 배웠어요. 그다음에 가족끼리 밥 먹을 때 젓가락 숟가락 세팅하고 물 떠다 놓고 밥 퍼주면 밥 날르고 국 날르고 하는 걸 아주 당연하게 했었다고요. 그런 교육을 받으면 사고방식이 변해요. 아, 아들이라고 남자라고 앉아서 밥 받아 먹는 게 아니구나. 이게 노동이 들어가고 끝나면 당연히 설거지하고 물론 500원인가 1,000원씩 받았으니까 했긴 했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집안일이 어떤 건지를 알게 되고요. 그랬을 때 아, 맨날 하는 것처럼 보이는 엄마가 되게 힘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내가 알아야지 최소한 엄마나 부인한테 뭔가를 강요하지 않을 정도의 중립성은 지킬 수 있다고. 이게 어렸을 때 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요즘은 진짜 많이 바뀌고 있는 게 저 메이크업 하는 친구들 남편이 요즘에 텔레비전에서 왜 요리 쉽게 하는 법을 워낙 많이 알려주잖아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결혼 기념일에 안 나가고 남편이
내가 카레 해줄게. 그래갖고 그 목살 카레 이번에 유행했던 거 그거를 데워가지고 딱 그것만 해갖고 와인잔 해가지고 차려줬다고 이거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평상시는 잘 모르겠지만 특별한 날에는 뭐 받는 것도 아니고 나가 먹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해줄게 하는 남자들이 워낙에 많이 늘어났어요. 우리 마담님들은 남편이 떡하니 차려준 밥상을 받아본 적이 벌써 이렇게 하시네요. 없어. 이성미 씨도 없고. 저는 그거 싫어요. 싫어요? 네, 그 사람 능력이 안 되는 거 억지로 그걸 하라는 거 싫고 오히려 아주 근사한 데서 저럴 때 맛있는 거 먹고 싶어. 아주 정말 혼 방 하나를 렌딱 해가지고 제대로 된 걸 같이 식사를 할 때 그때 그 남자 너무 멋있었어요. 얼마나 드시려고 방을 호텔 방을 방을 완전히 렌트해서. 제대로 된 방을 딱 잡아가지고 많이 먹는 거 창피하니까. 1인 서비스 사람들 딱, 놓지 제대로 않고. 된 풀 서비스 받으면서 저희 남편 그러니까 5년 후에 은퇴를 하면 해주기로 했어요. 아 그럼 왜 5년 후에 해요? 지급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도 약속이라도 어디에요? 지금 당장은 못 받더라도 그때에서 자기가 배워서 해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때는? 네, 그때는 정말 해주겠다. 만족시키기 좋은 아내 아닙니까? 말로만 하면. 양희은 씨는 저는 이제 그렇게 개과천선해서 조금씩 네네네. 달라지는 남편으로부터 주말에 아침 밥상 오. 계란 후라이를 하고 빵을 굽고 뭐 어설프게라도 요구르트 떠가지고 뭐 하여튼 거기다 이거저거 넣고 이런 식으로 아주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주말에 아침에 이렇게 멋있게 브런치 같은 걸 외식하고 싶어도 차려입고 나가야죠, 선생님. 또 샤워해야죠. 샤워하고 차려입고 나가는 과정이 귀찮으니까. 사실 그것도 성가신 거예요. 차려준 적 있나요? 우리 동치미 남자 식구들은 아내에게 최영임 밥을. 씨는 있죠. 저는 제 생에 내가 과연 아내한테 밥상을 차려줄까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10년이 넘었는데도 부엌에 들어가서 뭐 냉장고에 있는 것도 꺼내기는 것 자체도 싫어했었는데 근데 아내가 이제 중국에 별이랑 갔잖아요. 6개월 만에 요번에 왔잖아요. 내가 과연 뭘 해줬으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 변했네. 근데 오니까 뭘 해줄까 그랬는데 부세가 생각이 났었어요. 부세 맛있지. 부세라는 건 조기. 굴비 요즘에 완전 그래서 인기 많아요. 완전 맛있어. 집에 이제 부세가 있어서 강주에서 보내는 부세가 있어가지고 내가 해 먹었잖아. 할 줄 아는 방법을 아니까. 그래서 내가 이걸 해줘야겠다. 그래서 와이프가 이제 피곤하니까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쌀뜨물에다가 그래서 내가 정말 부세를 이렇게 담가서 3분 담갔다가 쪄가지고 다 찢어가지고 녹찬물에 우려서 뜨거운 밥이니까 또 찬물 2번 한 다음에 얼음 넣고 별이 요만큼 나는 정말 기뻐할 줄 알았어요. 되게 좋아할 줄 알았어요. 이게 아니었구나. 왜요? 내가 큰 실수를 했다는 걸 뼈저리게 느껴요. 왜요? 뼈를 저리다. 나는 이거를 아내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내는 섭섭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잘 먹고 잘 산 줄 아는구나.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 줄 아는구나. 이게 아내가 섭섭하게 생각하더라니까. 아니죠. 그전에는 부세를 할 줄 몰랐었거든요. 그런 거는 아예 몰랐는데 그거를 다른 여자분한테 배웠잖아요. 하는 법을. 내가 알거든. 잠깐만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깊이 들어가잖아. 아니 다른 분들은 그 얘기를 했길래 여기 알고 있지. 작년 생일에 와이프 생일에 제가 미역국 끓이고 맞아요. 전복 헷갈렸었잖아요. 삶아서 데쳐주고 계란말이하고 딱 해서 한 5가지 만찬 해줬나요? 근데 와이프가 되게 좋았던가 봐요. 사진을 찍어서 자기 그 프로필에 올렸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해달라는 소리 안 한 거 보니까 썩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아니 해달라 소리 하는 게 아니라 해주기를 기다려야죠. 그 올해는 저녁 약속을 잡았어요. 그때는 이제 아침을 혹시 해주고. 평소 생일 때는 돈이나 뭐 선물하셨는데 이번에 음식을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주신 거 아니요,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물질을 중요시 여깁니다. 저희 집 가훈이 물질은 마음이다기 때문에 항상 물질에 마음을 담아서 줍니다. 아니 저녁 약속이 있더라도 아침에 미역국을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한 그래서 끼밖에 안 이제 드시나? 근데 이제 저녁을 좀 이렇게 약간 풀 코스로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요즘 핫한 오죽하실까. 셰프의 예. 그 스페셜 프리미엄 셰프 코스를 저녁을 잡아놨기 너무 많이 떴어, 때문에 스페셜 좀 프리미엄. 아침 점심을 좀 적게 먹기로 해가지고 올해 생일은 그냥 넘어갔는데 이게 물질에 마음을 담아야 된다. 물집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 김웅수 씨는 아내에게 사실 저렇게 차려주시는 분인데 뭔가 좀 본인은 한 번에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 아니 의외로 자상한 면이 있어서 하실 수도 있어. 할 것 같아. 자상한데요. 뭐 와이프한테 밥상 차려줄 정도로 자상하진 않아요.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밥상을 차린 적이 없는 거야. 한 번도. 단 한 번도? 네, 없어요. 라면 하나도? 아파튼 적이라도 혹시 아프지도 않아요. 아이, 기회가 없었네. 근데 저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밥상을 차리는 것보다 그 상대방 와이프의 그 심리를 잘 읽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저녁 때 들어가면 부엌을 이렇게 보면은 요리 뭐 하고 있는지 보이잖아요. 그러면 항상 저는 냉장고에 그 스파클링 와인이 준비가 돼 있어요. 상당히 고가 분들이에요. 네, 그럼 이걸 거기 보고 야 오늘 이거 하나 까자. 그럼 이제 은서가 있으면 은서 시켜 가서 방어회 떠와. 내가 이제 잘 가는 거 횟집이 있으니까 은서 가서 은서야 방어 사고 그러면 아싸 하고 그 방어회 스파클링 한 잔 딱 마시면 정말 그 가을에 그 정말 기분이 좋거든. 그러면 거기서 와이프가 이제 피곤하고 그랬던 게 풀리죠. 아, 음식을 안 하게 한다. 예. 시계. 아니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기분을 와이프한테 좋게 하면은 좋은 게 나오죠. 그렇죠. 철저하게 남자들이 알아야 되는 게 그 밥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인 줄 알아야 돼요. 그거 밥하는 거 굉장히 힘든 거라니까. 얼굴이 되게 힘들어 보여요. 형님은 앉아있는 게 굉장히 힘들어 보여요. 앉아있는 게. 아까 양현 마담님께서 그 참 중요한 얘기 하신 것 같은데 왜 콘서트하고 21곡 노래 부르고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리고 밥 안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남자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는 죽을 때까지 여자한테 밥 얻어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그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여자들은 왜 당신은 아내의 본연의 의무를 안 했냐? 왜 너는 밥도 안 차렸냐? 이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섭섭하다는 얘기지, 그게. 그렇잖아요. 그거 왜 못하냐고. 그 안에 반찬 다 있고 꺼내다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근데 여자들이 그거 해주면 안 돼요. 놔둬버려야 돼. 그리고 3일 굶으면 남의 집이라도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리가 없어. 거기서 예스 해주니까. 하고 차려줄 거야. 해주니까 그거 이제 자꾸 습관이 되는 거예요. 지부심하고. 네. 그러니까 예. 밥을 부모님 밥이든 와이프 밥이든 남이 해준 밥을 남자는 한 40년 먹었으면은 밥 먹은 양과 동시에 철도 들어야 돼. 이야. 철 들어야 돼. 그러니까 들어서 이렇게 수면을 맞춰야 되는데.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